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정말 점 하나까지 찍는 것조차도 다 사수를 통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 TU가 생겨서 디자이너분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1차 면접이 바로 실무자 면접입니다. 1차 실무자 면접은 부장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면접자분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듯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채용이 이미 진행된 상태고요. 채용되신 분은 회사 사내교육을 받으셨고요. 지금 열심히 회사에서 UI 디자인 실습 혹은 테스트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시고 나서 면접 들어오실 때 저인지를 바로 알아보셨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면접 들어갈 때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티는 안 내셨어요. 혹시 채용되신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여러 면접을 봤는데 그분들도 저를 알아보셨을까요? 혹시 요 근래 커머스 구축회사 면접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은 쓸데없는 소리는 빠르게 넘기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진행했던 면접 순서 및 그리고 질문 리스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 진행은 간단한 음료를 마시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안녕하세요 뭐뭐 과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리고 면접자분도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는 면접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모니터에 띄우고 가볍게 리뷰를 진행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다음에는 저희가 면접자분에게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면접자분도 다양한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고,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간단하죠. 우선 제가 면접자분들에게 드렸던 공통적인 대표 질문 1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자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일단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참고는 하지만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 디자인 중에 면접자분이 선택하신 디자인과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디자인의 퀄리티가 같은지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예로 면접자분은 포트폴리오에서 1번 프로젝트가 나는 제일 좋다, 제일 좋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3번 프로젝트가 디자인 퀄리티도 더 좋고 내용도 더 좋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면접자분과 저희가 같은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을 바라보는 퀄리티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 UX적인 부분에서의 눈높이 차이를 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의 경험을 듣기 위함도 있죠. 두 번째는 본인의 디자인 장점이에요. 디자이너는 개개인마다 본인의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색감을 잘 보던지, 레이아웃 구성을 잘하던지, 그래픽을 잘 그리던지, UX적으로 분석을 잘하던지, 무엇인가 장점들이 다 하나씩은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면접자분이 말씀하신 장점이 이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과연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 디자인 실력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본인의 진짜 디자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왜냐면 이 면접자분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업무를 줄 때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면접자분이 생각할 때는 1에서 10 중에 한 8 정도의 나는 실력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5 정도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 분배를 했을 때 나는 8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5 정도의 업무를 나한테 주지? 이런 거에서 또 다른 불만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경험에서 어려웠던 점이에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어려웠던 경우 어떻게 이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좀 듣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막 하고 있다가 디자인이 너무 안 풀릴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는지, 팀원이나 타 부서와 소통을 할 때 혹은 불화가 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내시는지,
그리고 내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과정들을 좀 듣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선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나 분위기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냥 그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서예요. 결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는 전 직장에서 디자인 사수가 있었는지예요. 생각보다 디자인을 사수의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해본 디자이너가 많이 없습니다. 혹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 회사 대표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보통 디자이너 사수가 있으면요, 클라이언트나 대표님에게 컨펌을 받기 전에 디자이너 사수에게 먼저 피드백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수가 없다면 본인이 디자인 퀄리티를 어느 정도 결정하고 클라이언트나 대표님에게 최종 컨펌을 받기도 하겠죠.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디자인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사수에게 피드백을 디테일하게 받으면서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합니다. 좀 쉬운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디자인을 정말 살짝만 조금만 수정을 해도 무조건 사수에게 검토를 받고 디자인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정말 점 하나까지 찍는 것조차도 다 사수를 통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 리더가 중심을 잡고 모든 디자인의 퀄리티를 책임져 줘야지 이 회사의 전체적인 디자인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섯 번째로는 피드백을 받는 마인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수도 100% 완벽한 피드백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유는 본인은 며칠에 걸쳐서 그 디자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디자인을 진행했지만 사수 입장에서는 컨펌 받는 그 순간 디자인을 이제 막 처음 본 겁니다. 그렇다고 그 피드백을 위해서 수시간을 들여서 벤치마킹부터 조사하고 피드백을 진행할 수는 또 없겠죠. 이유는 이 피드백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디자인만 컨펌하고 피드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의 모든 디자인의 시안을 다 컨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그렇게 있지는 않죠. 그리고 사수 본인의 디자인 일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사수가 피드백을 해서 수정하긴 했지만 기존에 본인이 했던 디자인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수가 생뚱맞게 이상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불만을 굉장히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디자인이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는 마인드라는 거는 단순 내가 피드백을 받았다, 힘들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충과 실무적인 이야기, 실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배우려는 자세예요. 본인의 디자인 의견도 당연히 어느 정도 낼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어느 정도 디자인 실력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디자인팀의 인재상은 신입을 뽑을 때 디자인은 잘 못해도 돼요. 배우려는 의지만 강하면 채용한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보다도 이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성실함, 배우려는 자세, 의지 이런 것들을 거의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면접까지 오기 위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퀄리티는 나와 주셔야겠죠. 의지만 있다고 해서 서류가 합격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디자인 실력도 한참 부족한데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일정도 꼬이고 시간도 더 걸리고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그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서로 힘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우리 면접자분이 생각할 때 이론
이론과 디자인 중에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은지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 이론이든 디자인 이론이든 뭔가 이론이 논리적인 근거가 뒤따라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디자인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디자인 퀄리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저런 이론을 설명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디자이너는 결국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론이 그 뒤에 힘을 확 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퀄리티가 정말 엉망이라면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와서 설득하려고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설명을 듣기 전에 그 시안을 먼저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 시안이 이미 띄어져 있는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설득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다시 디자인을 리터치하거나 수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아마 신입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 온라인상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저도 많이 강조합니다. 강조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디자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마 실물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아마 클라이언트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협력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지만 디자인 퀄리티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협력사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 해봤고요. 안 돼요, 그게 잘. 디자인의 퀄리티를 뺀 이론만으로는 절대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론에만 많이 집착하시는 디자이너분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눈에 보여요. 너무 이론 쪽에만 몰두하고 계시는구나. 뭐 USB에 담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노트북에 담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URL을 해가지고 노션으로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화면을 딱 띄워놓으면은 이게 화면 설계서인지 디자인인지 이론적으로 근거들을 다 캡처해놔가지고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할 거니까. 근데 디자인이 안 좋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접자분의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이 되기 시작하겠죠. 우리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최원석 셰프님이 중간에 도라이 요리사분인가 그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튀게 행동하는 거는 음식이 맛있으면은 좋은 거고 음식이 맛없으면은 정말 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실력이 돼야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8번째로는요, PC 디자인을 많이 해봤는지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다 보니까 PC 작업보다 모바일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셔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모바일 디자인만 넣어두십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채용하면서. 근데 이게 신입분들이 훨씬 더 심해요. 경력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PC 디자인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신입분들은 뭐 학원에서 만들었던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뭔가 하셨을 건데 거의 90%가 다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은 아마 이미 충분히 많이 접하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경험도 많아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평균 비슷한 느낌까지는 다들 하십니다. 근데 PC는 정말 디자인을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모바일과 PC는 디자인이 완전 그냥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사용성이나 기획적인 부분은 잠깐 넘겨두고요. 그냥 디자인 부분만 단순하게 따졌을 때도 PC 디자인은 모바일보다 상대적으로 화면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구성이나 리듬감이나 여백이나 계층이나 운영했을 때 이슈사항 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해상도나 저해상도 이런 해상도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신경을 다 써서 디자인을 하셔야 하죠. 그래서 PC 디자인의 경험을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왜냐면 저희는 다양한 디자이너분들을 많이 경험해봤을 거잖아요. 모바일은 어느 정도 잘 그리세요. 심지어 뭐 보고 그리는 한이 있어도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평균 정도의 디자인 퀄리티 나오거든요. 근데 PC 디자인을 시키면 정말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과 PC 디자인의 경계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PC 디자인의 경험치를 물어봅니다. 심지어 한 5년차 정도 되시는 분들도 PC 디자인의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9번째로는요, 디자이너들과 협업 작업을 해봤는지예요. 디자인을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구축은 더더욱 그렇죠. 사이트를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야 되니까. UI UX는 뭐 시스템, 스타일 가이드부터 공통 디자인까지 이 규칙에 따라서 디자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공통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각적인 부분을 본인이 하는 페이지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페이지 디자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포맷이 전 사람이 이미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맞춰서 그걸 가져와서 쓰면 그냥 끝나는 디자인인데 굳이 나는 저 디자인이 싫다고 여기서 다시 디자인을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협업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면요, 본인의 입맛대로 페이지 디자인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본인만의 세상에 빠져서 다른 디자이너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이유 없는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디자인을 본인 혼자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수많은 마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디자인 프로세스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일정도 다 틀어지고 타 부서와의 의견 충돌도 생길 거고 저는 이것만큼 팀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본인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앞에 기획이나 분석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모두 제외하고 내가 이미 다 분석하고 이미 다 조사했다, 이제 스타트 디자인 그리기 시작한다, 이 그리는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디자이너는 본인만의 작업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 다 취향도 다를 거고 내가 편한 작업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로 나는 뭐 키워드를 도출해서 컨셉을 정의하고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스타일을 입혀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듣기 위함이에요. 디자인을 좀 꼼꼼하게 하시는지 좀 대충 하는지 이 프로세스 진행 과정과 방식을 들어보면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빼놓고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저는 디자인을 할 때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디자인을 할 때 벤치마킹을 안 한다고? 벤치마킹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는 미니멀함과 깔끔한 디자인의 차이를 아는지.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미니멀함과 깔끔한 디자인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개념 및 관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미니멀함과 깔끔함은. UI UX에서 반드시 이 부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기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깔끔한 거는 뭐가 없는 게 깔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정리한다고 생각해볼까? 집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집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 얘기예요. 아무래도 저희는 쇼핑 커머스 쪽 디자인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정보량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그냥 딱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의 정보량이 아니고요.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풀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많은 케이스를 깔끔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잘 그려낼 수 있는, 설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는 좀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런 키워드 한 줄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깔끔함과 미니멀함의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깔끔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절해야 되는지 이유와 설명도 다 듣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거는 질문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쵸? 딱 들어도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미니멀함과 깔끔함의 차이가 무엇이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 속내는 정말 어려운 답변이거든요. 아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분들에게는 질문을 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째 질문은 커머스 사이트를 켜둔 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쇼핑 커머스 구축 회사다 보니까 쇼핑의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원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커머스 사이트를 즉흥적으로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쇼핑을 좋아하세요? 그럼 어떤 걸 주로 쇼핑을 하시나요? 패션 쪽, 음식, 가전, 가구. 예를 들어서 면접자분이 저는 옷을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패션 사이트 하나 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의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UI, UX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혹은 개선할 점이나 잘 되어 있는 점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 풀어가는 과정을 보기 위함이에요. 당연히 너무 어렵고 당연히 당장에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정답이 바로 나올 수도 없죠. 왜냐면 너무 즉흥적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사이트를 분석할 때 한순간에 딱 보고 따다다다다닥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직접 사용도 해보고 타 사이트 다 비교해보고 정말 수일에 걸쳐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합니다. 저희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화면을 켜두고 당연히 충분히 기다려 드리거든요. 그럴 생각도 있고요. 근데 면접자분들은 키자마자 바로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는 없겠죠. 대부분 다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를 말을 해도 느낌으로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풀어내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면접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버튼이 저기에 위치해 있는 게 느낌상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폰트도 가격에 비해서 너무 큰 느낌이 들고요. 썸네일 이미지도 생각보다 너무 커서 불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여러 개의 답변보다도 그냥 이 버튼이 저기 왜 위치하면은 불편할 것 같은지에 대한 본인의 논리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연히 난이도가 많이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신입분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안 드리고요. 경력자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UI, UX 경험이 많이 없으면 이런 근거나 논리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이유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면접자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대표적인 12가지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모든 면접자분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질문 드렸던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면접자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내용 중 일부를 추려 놓은 겁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어렵나요? 혹은 쉽나요? 이번에 저희가 채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사원급은 디자인보다는 그 사람의 배우려는 의지와 마인드를 중점적으로 많이 봤고요. 경력자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적응 기간 한 달 정도 이후에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봤습니다. 아무리 경력자분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적응 기간은 필요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다 끌어올리기까지는 충분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지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지원자는 많은데 연락 드릴 사람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 문제긴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모든 디자이너가 다 똑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디자인팀은요, 한 명의 디자이너 리더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지 않고요, 모든 디자이너에게 다 공유해서 다 같이 포트폴리오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을 보면요, 생각보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혹은 조금 포트폴리오가 부족해도 한번 면접을 보고 싶은 지원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사원이나 대리급을 채용하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급 이상으로 가면은 당연히 실무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퀄리티부터 다 신경을 쓰겠죠. 근데 10년차 이상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퀄리티가 너무 낮았어요. 면접은 음료수 마시면서 유쾌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굉장히 즐겁게 좀 진행을 했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면접자분은 이렇게 유쾌한 면접은 처음이라고 말씀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면접 질문 리스트는요, 그냥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면접 리스트고요.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저희와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 회사의 분위기나 디자이너분들의 성향에 따라 질문하는 것도 다를 거고, 그 디자인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접 경험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면접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더 잘 말할 수도 있는데 말을 더 못한 건가 이런 고민도 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지만 질문하는 내용에 정확한 답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번 면접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말은 많고 정말 활발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실속 있는 내용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내용들을 저에게 말하다 보니까 단점들도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저런 성격이세요?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구나. 아, 저런 마인드시구나. 아, 저런 분석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회사랑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저희가 더 하게 되거든요. 제 예전에 면접 봤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뭔가 답변을 할 때마다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나 제 느낌을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A라는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항상 대표적인 예시 케이스를 먼저 말하고 나서 이유를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너무 안 나요. 너무 면접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